영해지지 않으면 이 새로운 형태의 광고와 또 상품 연계와 또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거죠. 국회 때부터 계속 그렇게 갈구하셨잖아요. 그렇게 관심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나거나 대단하게 똘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아니 시청층이 TV를 안 봐요. 그러니까요. TV를 안 보는데 10대도 안 보고 20대도 TV를 안 보고 있는데 저희가 TV 시리즈 만들어서 레이저 지상파 위성에다 틀어봤자 보지도 않고 있고 그걸 가지고 광고가 돼서 상품을 팔 수가 있는 형국이 아니니까 결국 그 10대는 어디로 갔냐 20대는 어디로 갔냐 또 아이들은 어디로 갔냐 그 가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진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또 긴 거 안 보고 요새 초등학생들은 그냥 틱톡을 한국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층이 가고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맞춰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결국 상품이나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그쪽으로 또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여기서 디지털로 쏩니다. 뭐 영상도 쏠 수 있고 틱톡 쇼폼은 용량이 작아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쭉 플랫폼을 여기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도 업로드하고 아이치오크 뭐 이런 거 업로드는 거기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휘를 하고 도의는 직접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찍어서도요. 여기서 찍어서 중국에 서비스 가능하다는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온 거고요.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차려놓고 중국에 여기서 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뽀로로 타요도 다 여기서 쏠 수가 있고 상품도 여기서 쏠 수 있잖아요. 상품도 여기서 그쪽으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에 있지 않아도 완전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 개발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막고 있지만 사람은 교류할 수 없지만 캐릭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품은 강을 건널 수 있죠. 지금의 코로나가 다시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로서 또 시장을 접근하는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대표님 오랫동안 중국 생활 하시고 지금도 뽀로로의 중국 사업 해왔던 걸 되돌아보고 또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중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였고요. 제가 기획자였기 때문에 좀 낭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중국의 사람들이 다 뭐 전문가들이시니 아시겠지만 한국 상품이든 서비스든 한국인의 어떤 콘텐츠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다는 아니겠지만 그 소비자들은 유저들은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은 당연히 항상 열려 있는 거고 다만 가는 길이 좀 막혀 있다거나 제한이 걸려 있다거나 그러는데 그 막혀 있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뚫려서 너무 아무나 막 갈 수 있다라는 건 더 좋은 세상이지만 오히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게 뭐 코로나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적 제한이든 비껴 들어가거나 달리 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도 지금 한 6개월째 중국을 못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중국하고 연락하면서 중국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래서 중국 소비자를 만나고 중국 유저를 만나면서 저는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열릴 걸로 보이고 특히 한국 인구 구조적으로 지금 작년에 30만 태어났고요. 올해 29만 8만 하고 있는데 저희 특히 아동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절벽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봉착하고 이건 단지 유아시장, 아동시장만 아니라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5천만에서 인구는 더 줄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10억, 15억 가고 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옆에 두고 있다는 기회를 단지 코로나 단지 뭐 정책적인 제한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제한점을 놓고 그냥 상시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뚫는 활로는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여기서 만든 걸 여기서 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과 어떤 미디어 환경이 SNS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하는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건 뭐 미국 유럽으로는 당연히 또 그게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손에 든 틈을 그러면 결국 미국 콘텐츠는 중국에 소비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미국적 성향을 담고 선진적인 느낌을 다 담고 상품도 그렇고 또 콘텐츠의 내용도 그렇고 그것을 중국화한 것 혹은 중국산화하면서도 한국산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융합종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중국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연계해서 들어간다면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미중이 갈라서는 게 굉장히 위기도 있고 우리한테도 어려움을 주지만 반면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것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그런 부분 내용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미국이 제대로 진입 못하는 새로운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좀 더 손쉽게 진입을 하고 그것과 연계된 부가 사업을 저희가 일으킨다면 그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장 또 새로운 일을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은 오늘 내일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미국산 컨텐츠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순수 한국 게 아니라 우리의 컨텐츠가 친구들이 원하는 좀 서방의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가 말하는 중국화를 좀 섞어낸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체로 더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 전환. 근데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쇼트 클립이 안 하고 쇼폼 컨텐츠라고 하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가 쇼폼 채널을 만들거든요. 네. 올해 연말에 쇼트라는 플랫폼이 새로 생깁니다. 물론 이건 유튜브가 안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쇼폼 플랫폼은 철저히 틱톡과 도의를 따라합니다. 특히 유튜브 자체의 어떤 플랫폼의 성격이나 구조에 의해서는 지금 미국 10대들의 틱톡의 그 몰입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으니까 올 연말에 런칭한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쇼트가 벤치마킹은? 그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랑 같이 섞여서 이런 것이 연결돼서 근데 왜 유튜브가 이걸 하냐면 유튜브가 그 틱톡의 여러 가지 상품 연동성, 틱톡의 광고주나 이런 확장성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미국의 초등학생, 중고생들의 상당 부분을 지금 틱톡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소비 행태를 계속 데이터를 뽑아가서 중국으로 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장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진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틱톡을 못 쓰게 여러 가지 못 쓰게 하지만 그게 개인의 선택과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중국은 미국의 아이들한테 10대한테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냐면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틱톡을 어떻게 쓰는지를 안 보고 있으니까. 저는 매일 지금 틱톡을 들어가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애들이 이 틱톡으로 어떤 상품 어떤 걸 보고 있고 어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 철학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리고 어떤 소비에 대한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중국이 이미 미국 시장에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중국 시장은 지금 닫고 있죠.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틱톡은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유튜브도 못 들어가 있고 그 인스타그램도 못 들어가 있고 저희가 들어가 있죠.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컨텐츠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개발을 하면 많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지금 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여러 가지 플랫폼 상황이 저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보면 뽀로로도 그렇고 저희 타이어도 그렇고 새로운 세대, 저는 지금 초등학생, 지금 중고생 이들은 규정도 안 해놨잖아요. 20대, 30대만 규정을 해놨죠. 밀러리로 살다라고 뭐.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0대, 10대, 초등학생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플랫폼적으로 컨택을 하고 그 연계되고 있느냐가 앞으로 확장성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지금 0대, 10대 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도 놀랄 정도로 다르고요. 중국 10대, 미국 10대 다 정서적으로 유사한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고 결국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 이들에 대한 어떤 연구. 저희가 약간 이건 제한적인 순이 있어요. 연령을 저희가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가 맞습니다. 곧 20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이나 그들이 뭘 갖고 노는지 오늘 대표님 엄청난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여튼 앞으로는 틱톡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비즈니스 대담 이병규 대표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